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래간 플래툰 호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상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요번 보도에서 좀 황당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예, KFX의 함재기 버전까지 나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모 언론 매체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뭐 언론 체계?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SBS 아니야? 일간지라고 제 기약은 해요. 일간지. 거기서 나온 얘기가 군 일각 및 전문가들은 현재 추진되는 경항모 계획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탑재되고 있는 함재기 F-35B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 우선 지금도 비싸다. 게다가 앞으로도 비싸질 가능성도 있다. 거기에 무장 탑재량 및 항속거리가 부족하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대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예요. 그 대안으로 KFX의 함재기 버전을 만드는 게 어떻게? 경항모가 아니고 정장모로 가는 건가요? 그렇지. 항모도 기왕이면 키우자. 완전 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항모 무용론을 주장하는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까 봐 그러고, 거기 보도에 무슨 군사 전문가 또는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한간에서는 그런 말이 있다. 나 그런 말을 주장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일단 지금 거기서 나오는 논리가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KFX가 F-35B보다는 싸니까 전략되는 돈으로 항모 함급도 키우고 함재기도 도입하고 등등 이라는 논리였어요. KFX가 지금 날아가고 있나요? 이제 자, 벌써 함재기가 나오니? 하나하나 이게 어서부터 말이 안 되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듯이 KFX는 함재기형은 둘째치고 기본 공군형도 아직 초도 비행조차 못한 상태예요. 그러게요. 한마디로 지금 계란이 아직 깨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병아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둘째치고 이게 닭이 돼가지고 얼마나 큰 닭이 될지 독수리가 될지 막 꿈을 엄청나게 크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어느 언론인지 몰라도 대단하네요. 15년 뒤나 발생할 일을 벌써부터. 근데 문제는 그게 언론과 그 기자가 자기가 마음대로 썼을 리는 없고 누군가가 바람을 넣고 있다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 항모를 건조하기 시작할 즈음에 KFX는 어떤 상태냐면 블록 2를 그 시제 기체에 장착을 해서 시험 운영을 하고 있을 그때고요. 한마디로 공대지가 그렇죠. 능력이나 간신히 되는 수준이에요. 블록 1에 뭐 120대 양산까지는 안 가고 제 생각에 한 70대, 80대 이 정도 양산 단계까지 가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해군의 함재기 버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래도 혹시 솔깃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국산 전투기인데 함재기로 하면 어떻겠냐. 분명히 솔깃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하나하나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가 커져요. 그러면은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더 큰 문제는 그냥 커지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스키 점프대를 이용하든지, 근데 스키 점프대도 지금 F-35B에 쓰는 정도는 안 돼요. 더 크고 더 무거워져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배의 어떤 배수량과 사이즈를 상당 부분 뜯어 고쳐야 돼요.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 따라가겠네요. 근데 산동호.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걸로도 안 되겠다 싶으면은 캐터펄트를 달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방식으로 이함을 하든 착함 장치는 또 어마어마하게 갖춰야 됩니다. 사실 그 수직 이착륙 기체를 그 정말 안전하게 운영하려면은 그 엔진, 특히 페가수스 엔진으로 비롯된 그 AV8에 썼던 그 엔진하고 지금 F-35B에 쓴 엔진의 개발은 그 어떤 누구도 함부로 흉내를 못 내요. 중국, 러시아 뭐 아무도 흉내를 못 내요. 그러니까 F-35B가 비싸질 수밖에 없고, F-35B를 울며 겨자 먹기라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존하는 수직 이착륙의 함재기로서는 유일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경항모를 특히 조금이라도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도입을 서두르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KFX를 수직 이착륙을 하는 게 어떠냐. 하지만 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수직 이착륙으로 개조하겠다고 덤비는 순간 KFX는 가격이 몇 천억이 더 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개조 자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 이착륙 방식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또 배에 들어가는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런 발상이 어떻게 나오는 걸까? 정말 신기하네요. 아니,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얘가 어떻게 나왔을까 했더니 이런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울릉공항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울릉도에 뭐 울릉공항 아니면 그 바다에 떠 있는 활주로를 그렇죠. 건설하는 그런 공법이 있잖아요. 그런 공법으로 해서 만에 하나 울릉도 내지는 뭐 예를 들면 백령도 이런 데다가 그 기지를 만든다 했을 때 거의 그 불침 항모식의 개념으로 KFX를 생각한 거 아닌가 하는 정말이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울며 겨자 먹기로 생각해 본 결과는 그래요. 그러나 그렇죠. 그거조차도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 언뜻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KFX의 함재기 운운하다가 현재 형체가 조립에 들어간 KFX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20년 전에 있었던 라팔이 다시 떠오르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마 차라리 라팔을 가져다 함재기 만들면 그냥 해결되는 문제인데 아마 분명히 KFX도 그걸로 예. 만들고. 근데 캐퍼펄트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아, 그렇구나. 항모가 그렇죠. 또 다시 문제네요. 지금 아마 뭐 라팔이라든가 테자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공군용으로도 함재기로도 쓰는 기체들 때문에 또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문제는 KFX는 라팔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함재기로도 그렇죠. 쓸 걸 고려하고 기고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KFX는 분명히 함재 운용 생각하고 만든 기체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아닐 겁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게 일단 기골 보강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랜딩 기어도 엄청나게 보강해야 되고 하여튼 뜯어 고쳐야 될 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세 군데. 아니 그러면 과연 여기서 떠오르는 의문, 과연 KFX의 함재형을 만든다 치면 이게 F-35B보다 싸겠냐? 제 답은 아닐 것 같다는 이게 겁니다. 이제 수리온 2가 될 것 같은 게 저도 뻔하다고 생각되는 게 왜냐하면 F-35B가 비싼 거는 그만큼 수요가 적기 때문이에요. F-35 그렇죠. A형보다는 적고 들어간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사실 KF 함재기 버전 만들어봤자 1개 대대 아니면 많아봤자 2개 대대가 우선 만들어질 텐데 제가 보기엔 이건 진짜 F-22 정도 나올 거예요 가격이. 이게 지금 말씀하신 F-22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수리 KFX 자체가 이미 그렇게 싼 기체가 아니에요. 대당 양산 단가만 따져도 대당 이미 800억 원 넘었다고 봐야 되는 기체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함재기형으로 또 재설계를 또 시험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그게 F-35B보다 싸질 근데 확률은 언론을 매우 낮아요. 보도를 하는 기본 자세가 KFX를 함재기로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경항모를 바꿔서 항모로 만든 다음에 KFX야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건 뭐냐면 기본 ABC도 안 돼 있는 이거는 언론인 제가 것 같은데. 정확히 아는데 사람들이 저기 결론을 좋아하거든요. 예, 결론 좋아해서 이게 막 길게 지금 얘기처럼 그러니까 KF 함재기 버전을 만들어야 되면 항공모양이 커져야 되고 막 이런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국산품 쓰자. 실은 그 해당 보도에도 그 얘기는 나왔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경항모를 만들지 말고 KFX로 비용을 전략해서 그만큼 돈을 항모에 더 써서 항모를 대용화하자라는 논리였어요. 그게. 이 정도면 우리나라 국방이 산으로 가는 이유를 알겠네요. 그렇죠. 근데 아까 너무나 많네요. 정말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이. KFX로 F-35B보다 싸게 할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 주장대로면은 어마어마하게 돈이 더 듭니다. 자, 제가 소설가잖아요. 제가 소설 한번 먼저 써볼게요. 이거를 소설 쓰는 예. 사람들 너무 많아. 이거는 잠깐 골목상권 침해라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소설로 먼저 한번 써보고 이게 유용한지 안 한지를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이거 자꾸 제 영역을 침입하지 마세요. 이건 막 돈을 엄청 들여서 이걸 냉정하게 계산해서 그 치누쿠처럼 이렇게 어느 쪽이 우리한테 유리할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럼 저는 솔직히 이 생각해요. 그냥 던져보고 그럼 여기 낚이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잘 이미 모르는- 낚였네요. 우리가 떠들고 있으니까. 예, 잘 모르는 사람 막 모르는 사람이 그래 우리 이왕이면 큰 게 좋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에서 막 어디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배가 바다로 가야 되는데 막 산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막 사람들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소설 쓰고 있네. 이제 공군 근데 없어지다는 얘기 나오겠네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언급을 한 거는 뭐 낚인 건 아니고요. 그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언론 보도가 확대 재생산이 됩니다. 뭐 국뽕 유튜브라고 우리가 표현해야 될까요? 맞아요. 이런 데서도 지금 언급이 돼가고 있어서 우리 밀떡이 어떤 방송입니까? 그 정론을 이야기하는 방송이라서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그로를 끌거나 낚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토론은 또 이런 그 논의 과정을 통해서 말도 안 된다, 황당하다는 거를 그렇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경항모의 F-35B를 운영하는 국가가 있어요? 영국하고 많죠. 이탈리아, 영국은 이미 시작을 했고 예.
이탈리아가 할 곧 예정이고. 들어갑니다. 일본도 곧 하고요. 근데 이제 영국은 7만 톤급이라 그거를 이제 완전 경항모라고 보긴 좀 아, 어려운데. 영국은 경항모가 아니죠. 중형 항모죠. 네, 이게. 그렇죠. 영국도 그 F-35C를 쓸 거냐 F-35B를 쓸 거냐를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F-35B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이미 F-35B 전력화 시작했습니다. 전력화는 했지만은 그것을 퀸 엘리자베스급에 탑재를 하진 못하고 대신 그 미국 해병대 항공단이 특정 대대가 최근 탑재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대대가 일단 운영을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그 탑재를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운영 노하우를 해병대에서 해보고 퀸 엘리자베스급이 그렇게 설계가 됐지만 그렇게 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파악해 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그 탑재해서 작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게 이제 영국이고. 근데 영국의 입장은 B를 더 이상 도입은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원래 예정보다. 원래 그랬죠. 예, A형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B형이 운용하기가 너무 힘들다 합니다. 힘들죠. 일단 항모에서 이착함 자체가 곤란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미 해병대에서 일단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ABC를 갖다가 전부 이제 그 검토가 나왔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영국이 이제 결정하기만 남았는데 아마도 B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B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지금. 그게 어차피 B 말고 딴 걸 못 쓰는 게 지금 영국의 예산상 C 간다고 그러면 거기다 캐터펄트 심고 어쩌고 하는 돈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뭐 못 먹어도 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국에는 다 이렇게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KF-X 함재기화를 주장하는 이론 중에 또 하나가 예? F-35B가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였는데 아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무장 탑재력 같은 무장 거리가 탑재량과 항속거리가 항속거리가 부족한 건 잘 맞아요. 그런데 그럼 KF-X의 함재형은 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냐? 공군형은 일단 항속거리와 무장 탑재량은 유리합니다. 그러나 그게 함재기도 똑같이 통하냐? 일단 함재기가 되면은 기체 자체의 무게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탑재되는 연료와 무장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정말 엄청나게 넉넉해가지고 캐터펄트까지 다는 항모를 만든다. 그러면은 좀 난데 돈이 없어서 스키점프를 간다. 일단 KF-X가 스키점프에서 이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떻게 든 이함이 된다 치면은 그때부터 가용한 항속거리와 무장 탑재량은 F-35B가 능력이 없다고 비웃지 못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하겠네요. 해군에서는 옛날 중고 S3 다시 도입해서 공중급유기로 쓰자고. 근데 문제는 S3가 다들 잠깐 스키점프에서 이함을 못해요. 자꾸 제 영역을 침입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 소설 이게 왜 다들 골목상권은 뭐 노리고 그래. 네. 아니, 나중에 어벤져스 아니, 하나 나오게.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공중급유를 받기 위해서 공군의 공중급유기 항속 범위 안에 항모가 머물러야 돼요. 항모가 우리나라 주변을 못 벗어나. 정말 소설적. 끝내주죠? 그러니까 이건 그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아예 그 언급 자체를 않고 있고 그 어떤 밀리매니아가 그랬고 어떤 군사 전문가가 그랬는지 한번 이름을 밝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진짜 이거는 비계님 아니에요? 창피할 정도.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소설 쓰게. 근데 이게 왜 영역을 침범하게 그 소설을 작쓰라고 하냐고. 이제. 이게 아니 저도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죠. 좋은 게 좋은 거고 국산화가 좋은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국산 작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긴 한데 이게 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넘보야지 않을 것을 네, 넘보.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게 어느 정도 해보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거를 문과생인 제가 봐도 누가 봐도 이거 주먹구구식이잖아요. 제가 이렇기 때문에 항모 불가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더 복잡할 것도 없이 만약에 KF-X를 함재기로 만드는 게 쉬운 거였으면은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일본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F2를 함재기로 바꾼 다음에 그걸로 항모 만들었을 거예요. 벌써. 진짜 그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 논단의 시작은 경항모가 우리에게 맞느냐 틀냐부터 해야 돼요. 그거 했었어요. 했어도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결혼 안 하는 건데 경험가 안 맞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갖고서 얘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니 너무 사실 참 그 기가 막히네요. 청취자분들 아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에피소드를 하려고 그 당일날 이제 뭐 네, 그렇죠. 단톡을 해요. 근데 그 홍 편집장님께서 KF-X 함재기 이렇게 해가지고 뭔 황당무계한 소리. 황당무계한 얘기죠. 근데 예. 결국은 이제 그 황당하다는 쪽으로. 주제가 황당하다는 쪽으로 가끔 이런 에피소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좋죠. 네, 좋고 재밌네요. 그 우리는 항상 그 어디에서 사실과 다른 너무나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좀 바로잡는 그런 그 에피소드도 네. 아니 근데 사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지금 현재의 경항모조차도 참 골치 아픈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물론이죠. F-35B의 항속거리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다른 항모 운용국 같은 경우는 공중급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머디급유를 한다든가 네. 기체 같은 기종끼리 공중급유를 한다든가 포드 네. 달아가지고 네. 아니면 미 해군 같은 경우는 무인기인 그레이 이글로 공중급유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전까지는 슈퍼호넷끼리 공중급유를 같이 해주고 있고요. 근데 F-35B는 그런 동종급유 기능도 없고 아직까지는요. 방안이 또 있죠. MV-22 급유기 또 도입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 작은 경항모에 MV-21 몇 대 하시냐. 여기 지금 나오는 얘기 자체가 경항모 도입부터 다 엉망진창인데 그러니까요. 무슨 상상을 못합니까? 다 가능하지. 소설 쓰고 있네 그렇죠. 다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아니 그리고 또 문제가 뭐 전폭 F-35B를 싣겠다라는 얘기만 나왔지? 그러면은 조기경보기도 헬기는 없고. 뭘로 하겠냐? 네. 그다음에 또 정찰은 뭘로 할 거냐. 꼭 필수적인 사실 왜냐하면은 항공모함이 들어가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호위함 되죠. 호위함도 호위함이지만 그것도 더 중요한 헬기. 게 그게 못지않게 헬기인데 왜냐하면은 전투기가 들어가면은 그거에 대한 탐색 구조 전력이 같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들었어요 그냥. 수리원 쓰면 되지 뭐 또. 아 진짜 농담이 자, 아니라 뭐- 마리논 가지고 탐색 구조가 생겼어요. 그 이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가면은 네. 그냥 막 갈 것 같아요. 일단 그 결론을 내보는데 결론이랄 것도 없어요. 없죠. 사실은 그 너무나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고요. 여기서 결론을 제가 낸다면 모든 무기 체계는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네. 함부로 막 던지거나 그랬을 때에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박 의원님께서 사실 제가 많이 겪어봤는데 이런 주제를 너무 싫어해요. 예. 왜냐면 불명확하기 때문에 짜증 나는 거야. 왜냐면 싫어합니다 이런 거. 왜냐하면 전제 조건 자체가 맞지 않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저조차도 이게 그러면 이 함재기 버전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얼마나 그러니까요. 들고 그 성능이 얼마나 나올까? 그러면은 그 어쨌든 그게 경항모에 안 들어갈 거면 중형항모나 중형항모 이상으로 가야 되는데 퀸 엘리자베트급 정도로. 근데 그걸 우리나라가 운영할 수 있을까?서부터 그렇죠. 그걸 띄워서 어디다 썼느냐? 맞아요. 네, 어디다 소설도 쓰느냐. 이렇게 기승전으로 그러니까요. 쓰는데 예. 국방을 하는 작자들이 저렇게 머리를 쓰면 안 되죠. 그냥 어떻게 KF-X를 함재기로 바꾸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막연해요. 제 결론은 잠수항모입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아 예. 한술 더 뜨. 아 저희 공중항모는 없나요? 네. 공중항모는 관측이 너무 잘 돼서. 네. 근데 이런 것들도 가끔씩 다뤄주는 게 저는 또 왜냐면은 괜찮다고 이게- 보는 게 네. 그 지금 이게 기사로 나왔잖아요. 잘 모르는 분들은 아 이게 가능하니까 이게 당연히 이렇게 기사로 나왔겠구나 맞아요. 이렇게 그냥 아니, 생각을 혹세 해버린다니까요. 무민입니다. 가능은 해요. 네. 지금 원래 항모에 쓸 돈보다 한 12조 정도 더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팩트를 네. 잘 안고 얘기를 12조 해줘야 원만 더 쓰면 되는데 돼요. 이게 잘 모르면 그냥 그거를 그냥 기사 그대로 읽고 아 그렇구나 생각해버린다. 함재기를 만든다고 시제 연구부터 던지면 또 돈 버는 데는 딱 한 군데 있죠. 그게 아, 핵심이에요. 이름을 사실. 말할 수 없는 그렇죠. 곳. 네. 너무 볼드모트네? 황당하니까 우리 패널 다 분들이 웃고. 네. 말도 많고 또 이제 말이 좀 얽히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네. 청취자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이게 정말 너무 황당하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실 말씀들이 많아서 그런 이게 거예요. 뭐냐면 그게 전 걱정스러운 게 이렇게 누가 한번 에드벌룬이나 이렇게 딱 던지면 예전에는 그냥 지금처럼 뭐야 이거 막 쓸데없는 소리 하고 경행식 먹으러 가자 이러고 가는데 유튜브가 나와요. 유튜버가 와서 뭐 일본이 떨고 있네, 중국이 막 주시하고 있네, 막 KF-X 만세. 저도 물론 KF-X가 잘 되기를 바라긴 하지만 지금은 잘 되려고 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게 뭐든 다 하긴 제가 소설 쓴다고 제가 노벨문학상을 꿈꾼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포지션 그리고 이걸 다 완수한 이후에 그 다음 행보를 생각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이 내 책은 100만 권 팔리고 노벨문학상 가서 스웨덴 할리온 가서 연설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부터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실은 그 노벨상 받을 때 연설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자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은 뭐 한참 전에 말씀드린 것 네네. 같고요. 우리가 이번 KF-X 함재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제 우리 그 밀떡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다루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느낀 그 점들을 댓글로 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